이렇게 청년분들과 토론회 하는 게 저는 제일 즐겁거든요. 정치하기 직전에 대학 교수하면서 여러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게 정말 기억이 새롭습니다. 2년 전이죠. 2019년에 제가 스탠포드 법대 방문 학자로 있을 때 그때 미국의 전 부통령인 엘 고어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엘 고어 전 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2006년에 그 inconvenient truth,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 그걸 영화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고 해서 아카데미상도 받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는 아,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었답니다. 근데 15년이, 지금은 15년이지만 그때가 2019년이니까 그로부터 거의 13년이 흐른 이후에도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돼 가지고 2019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배출되는 CO2 양이 1억 5천만 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경악했어요. 공기 무게가 1톤만 해도 엄청난 부피인데 그게 1만 톤도 아니고 1억 5천만 톤이라고 하니까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게, 그것도 1년이 아니고 매일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엘고어가 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지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래요. 2006년만 해도 사실은 가능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렇지만 지금도 자기가 전 세계에 열심히 이 강연을 다니는 이유는 이 상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떤 파국이 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파국이라도 막자고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문 보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제가 만났을 때부터 한 달 전에 나온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상기온만이 아니라 호주의 많은 부분을 태운 엄청난 산불, 극심한 가뭄, 엄청난 폭우,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나라 하나가 없어지게 생긴 것에다가 이제는 식량 위기까지, 이게 바뀌니까 평소에 식량을 많이 생산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그 수확되는 양이 줄어들 수 있고, 물고기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멸종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도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일반인들은 볼 때 단순하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상기후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참 오산이다 싶습니다. 이게 인류의 정말 그 존립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서든 탄소 중립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결법이거든요. 실행 가능한 그 해결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는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들이 다 틀리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 여기 계신 분들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를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왜냐하면 달라야 토론이 되니까. 그래서 저 많은 기대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또 여러 단체에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참가자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시간이 있겠는데요. 또 이번 토론에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의견 개진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후보님께 질의응답도 가능하니까 최대한 열띤 토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주제를 시작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은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년 활동가로서 아마 피부로 체감하는 기후위기에 더욱더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이 자리에 청년들끼리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사실 이제 후보님께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각 나라의 NDC 감축 목표를 또 제출한 해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0%라는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책임 있게 줄여야 하는 NDC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후보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줄일 수만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게 낫죠. 그리고 아마 여기 단체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60%였죠. 예, 저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과연 지금 현재 기술로 실현 가능하겠냐, 사실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는 내용 말씀드리면 CO2를 발생하는 게 전력 생산만이 아닌 거는 다 아시죠? 사실은 크게 5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전력 생산으로 인한 CO2 발생은 뭐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통계를 이렇게 보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하고는 약간은 틀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26% 정도가 27% 정도가 전력 생산으로 발생을 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제조업, 특히 시멘트나 철강 같은 데서 31%. 그 다음에 또 그 농축산, 이렇게 소를 키운다거나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 그게 19%. 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에서 나오는 것 16%.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난방 7%잖아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지 CO2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CO2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철강과 시멘트 예를 들어보자면, 철강 같으면 지금 방법이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철광석에서 이제 철을 빼내는 게 방법이 이렇거든요. 철광석 성분이 Fe2O3예요. 철하고 산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석탄을 떼면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CO. 이것들이 그 FE에서 O를 떼서 철은 나오는데 나머지 부산물은 전부 CO2인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그 철강 회사를 가진 나라들은 거기서 CO2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방법은 있어요. 그걸 수소환원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Fe2O3에서 이 산소를 떼내는 방법이 H로, 수소로 해서 떼내면 물만 나오잖아요. 이제 그 방법을 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그게 빠르면 2050년? 그리고 2050년에 개발이 되더라도 그동안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 50조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50년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2030년까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도 석회석을 태워가지고 그 CO2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건 방법이 잘 없어요. 근데 도시 하나를 만들 때, 지금 세계에서 도시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도시 건설할 때마다 사실은 건물 짓는 그 자체가 시멘트를 많이 요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실 건물 하나 지어질 때마다 그 전에 나오는 CO2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5가지 분야,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의 신기술 개발, 그 다음에 전기 생산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에 대한 것들,
바꾸는 것들, 그죠? 화석 연료 발전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농축산물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이 메탄가스 배출을 하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라든지 차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대부분이 전기나 또는 수소 산업 발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또는 원자력. 왜냐하면 지금 항공모함 같은 건 전부 원전으로 소형 원전을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CO2 발생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저 냉난망에서도 이걸 전기로 다 지원하고 이 전기들이 CO2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뭐 일종의 그린 에너지라면 그러면 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지금 이제 올해 거의 다 갔으니까 8년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기술 개발이 불가능해요.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들조차도 2050년까지면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의하고요. 근데 2030년에 과연 40%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게 좀 확률이 많이 저는 떨어진다고 판단해요. 아마 의견들은 다르시겠습니다만.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후보님께서도 탄소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탄소 예산. 네. 이제 탄소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이 NDC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번에 탄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이 탄소 예산을 반영해서 목표를 세웠을 때 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탄소 중립이 더 이상 기후 위기 문제, 이상 기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당장 이 기술적으로 물론 기술적인 한계들이 분명 많다는 점은 여기 이 자리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러면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안 되더라도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통해서 이 NDC 설정에서 탄소 예산을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현재 수준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실제로 뭐 정말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불편하네. 원래는 24% 정도였던 걸 40%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근데 저는 40% 목표만 되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 기술 개발이라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8년 내에 이런 5가지 분야의 CO2 배출 분야에 대해서 모두 다 기술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50년은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28년 남았으니까. 근데 8년 후에 과연 이게 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철강 생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사실은 그 철강 생산으로 나오는 CO2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뭐 한 회사당 우리나라 전체 CO2 생산량의 10% 정도를 낼 수도 있어요. 옛날 통계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수소 환원으로 바꾸려고 하면 8년 내에는 돈을 몇백조를 쏟아부어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40%는 불가능한 목표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저는 희망사항은 40%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60%는 그건 제가 더 바라는 거죠. 근데 기술자 관점에서 보면 이 기술 개발이 2030년까지 그렇게 되기는 뭐 거의 어렵다, 그런 생각이죠. 네, 후보님 청년기후 긴급 행동의 이은호입니다. 저기 하나 좀 여쭤볼게요. 60%는 어떤 계산에서 나오신 건가요? 네. BKB의 김민입니다. 지금 탄소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선생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IPCC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1.5도 상승까지 얼마만큼의 탄소 예산이 전 지구적으로 남아 있는지를 계산을 하고, 사실 이 계산된 거를 각 국가 단위로 들고 와서 배분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림잡아 좀 인구당으로 좀 나눠서 계산을 했을 때는 현재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2030년에 60%, 그리고 2040년, 50년이 아니라 2040년에 넷제로로 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주장은 이상적이고 그렇게 되면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기술 발전의 속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후보님 약간 과학자로서 기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는 그 탄소 예산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 후보님께서 탄소 예산이 얼마 남았다고 지금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은 모르겠네요. 아, 그 저희 청년들은 지금 독일의 베를린 무슨 연구소에서 지금 실시간으로도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 작년에 4월에 UN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저희가 1.5도 그레타 툰베리도 그렇고 UN IPCC 보고서에서 국제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씩까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작년 4월에 발표하기를 이미 1.2도가 올랐다. 그래서 0.3도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유엔의 구테스 사무총장도 진짜 심각하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약간 후보님께서 많은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탄소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약간 모르셨다는 것은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고, 요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탄소 예산은 1.5도 기준으로 한 8년이 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겨버리면 전 세계가 지금처럼 탄소 배출을 했을 때 한 7년 7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좀 우리 청년들이 좀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